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게 얼마나 큰 생존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몸짓으로, 어떨 때는 뒤집어 엎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너의 마음이 이거였구나라고 제가 그 아이한테 표현해보고 그게 네가 표현하고 싶었던 너의 마음이니? 맞아요.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라는 게 반복이 되면 이 아이는 폭발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겠다. 맞아요. 그래서 오, 한편으로는 너 폭발 이전 폭발이 한 달쯤 걸린 것 같은데 야, 한 달 동안 진짜 애썼구나. 그러게요. 너가 한 달이나 참았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다. 야, 너 그동안 너의 인내심이 이렇게 성가했구나. 선생님 같으면 진짜 하루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좀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면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딘 것만으로도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진짜 전부 이 정신으로 사는 게 네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수련의 과정인데 그걸 알려주면 애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렇죠. 한편으로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 또 못 참고 폭발했어. 그렇죠. 자책하고 자학할 위험성이 있죠. 네, 또 혼날 거야. 근데 그거는 한두 번만 알면 아이는 자신이 좌절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새로운 성취의 경험을 했다는 거를 또 인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그걸 함께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 그때도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이 아이 힘드니까 야, 어머니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머님이 이런. 먼저 음, 오늘은 이 아이한테 너 왜 그랬니라고 안 물어볼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어머니는 왜 그랬니라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오늘 하루 그 힘든 전투에서 잘 살아왔구나. 야, 매일매일 멋지는 우리 아들 너무 멋있어. 그것만 어머니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오늘은 이 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래요? 어이,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현명해지셨네요. 원래 어머니가 그렇게 현명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조 선생이 대체 어머니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그렇게 현명하게 바꾸셨을까요? 저는 제가 바꿨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안 들고. 그냥 제가 유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이야기를 같아요. 하셨다니까 어머니는 저절로 그거를 섭득을 하셨네요. 야, 그 정도면 맹자 어머니 10배, 20배 수준으로 이미 이 어머니는 와, 훌륭한 진짜 교육의 어머님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산하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제가 유달리 아이를 그렇죠. 이게 계산이 아니라 조성현 생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데요. 담임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존재 인식을 뚜렷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조성현 담임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교사들하고 동료 교사들하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을까요? 네. 적어도 저 같은 학년 선생님들께는 제가 유달리 표현할 때는 이 아이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감하기는 어려워하지만 조금씩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질문도 해주세요. 그리고요. 네. 이제 조승현 선생님이 적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른 교사들한테 최소한 이 이야기는 교장 선생은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자격도 되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되신다고 믿어요.
네. 동료 교사에게 선생님, 우리는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돼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아이를 돌보는 교사예요. 학교에 있는 아이는 결코 정신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는 병원에 의사가 정신병자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결코 정신병자가 되지 않아요.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를 정신병자라고 믿고 병원에 보내는 순간 그 교사는 교사로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방기하고 스스로 정신병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거,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모가 와가지고 온갖 지랄을 다 하면서 우리 애는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로 취급하겠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신병자로 당신의 자녀를 취급하시고 싶으시면 정신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 있는 한은 내 아이는, 내가 담당하는 아이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사 생활을 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가 되시든지 정신병원에 가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원에 가신 선생님은 대개 애를 죽이기도 하고 본인이 정신병 환자로 평생 지내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지 않으신 분은 결코 아이를 정신병 환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겁나시죠? 네. 아니 학급에서 애가 뭐 지랄할 수도 있지. 뭐 집에서 애가 또는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지랄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열받아도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냐? 아무리 열받아도 몽둥이로 뭐 부모를 때려 죽일 수 있냐? 아무리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걔를 정신병자로 만들 수는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지금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굳이 옆에 있는 선생들하고 비교를 안 해도 문제 제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당연히 교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구체적인 샘플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유달리 케이스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인지를 너무 잘 드러내주는 아이였고, 그래서 제가 유달리를 맡기 전과 후가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졌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유달리와 같은 아이들을 정신병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이 아이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질문을 하고 아이랑 함께 지냈을 때 동료 교사, 관리자, 특히 학부모,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거나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묻고 그 선생님의 교육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교권을 법과 제도가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교권을 찾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너무 멋있는 이야기세요. 야, 이런 이야기를 정교제에 계신 그 높으신 분들, 교총인가? 뭐 거기에 계신 높으신 분들, 교육부에 계신 높으신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계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죠, 그죠? 네. 네, 안타깝네요. 조성현 선생 이 이야기가 참 전교조나 교총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있는 어떤 관리나 한테도 참 잘 전달이 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EBS PD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PD들도 아이들을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데 열일하시는데 열심히 동참하셔가지고, 내가 오죽했으면 PD분은 애 안 키우세요 그랬더니 어이 저 애 3명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아이를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도 인식을 못하는 이 비극적인 이 나라에서 자기 마음에 수 틀리면 다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그리고 병자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보험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거의 공짜 수준으로 정신과 약물을 먹는 게 그걸 치료라고 믿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정신병 환자로 물릴지 모르니까 우리 조심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항상. 아, 조승현 선생님 훌륭하세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잘 더 이제 유달리뿐만 아니라 꼭 유달리 같이 특수한 정신병 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열심히 정신과 약물에 시달리는데도 꿋꿋하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은 정신병 약 안 먹은데도 이미 먹은 듯이 지내는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아이 각자 자기답게 나답게 인식하면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담임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거의 아이들을 좀비처럼 만들고 마치 노예의 마음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시키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진정으로 조성현 교사가 교사의 역할과 이 존재감을 더 잘 드러내는 활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네, 오늘 조성현 쌤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믿으면서도 제가 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는데, 지금 점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앞으로 제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이거를 공유하지 않으면 제가 죽는 이 구도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앞으로도 점점 더 교사로서의 존재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리며 살아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진짜 훌륭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진짜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시고 또 교사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생생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아니, 황심소는 대체 어떤 방송이냐? 당신이 아는 황심소의 정체가 뭐냐?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중학생 아이가 저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가 너무너무 미워요.
성적이 떨어져요. 학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자니 걱정, 안 하자니 걱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제가 힘이 떨어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까지 황심서에서는 다 다룹니다.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 황심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황심서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 제보를 하는 링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황심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 고민 사연도 올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